네, 여러분의 다음 주를 구해줄 구조대 세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금요일을 뜨겁게 달궈줄 세 분입니다. 왼쪽부터 박철수 매니저님 모셨고요. 가운데는 송유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황성수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가장 큰 빅 이벤트였던 송유 매니저의 생일이 오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뭐 PPT 뭐 이렇게 빼주시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요. 아, 소개하는 거요? 네. 아, 그거는 연애가 없습니다. 네. 뭐 빅이벤트라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예. 내용이 없으니까. FOMC보다 본인 생일이 예. 더 중요했죠, 사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좀 오늘 특별한 날인데 일단 뭐 오늘 약간 좀 이제 시장도 오늘 약간 장 초반에는 좋았거든요. 예. 좋았는데 약간 당연히 이제 중요한 날이니까 저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보셨잖아요, 오늘 시장. 예, 마지막에 흘러내리는 거 보고서는 조심해야겠다. 그러면서 오늘 좀 이렇게 좀 신중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좋은 섹터 가져왔는데 예. 다음 주에 좀 부담도 있고 어. 예, 오늘 뭐 좋은 멘트 안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먼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얘기했다가 생일 얘기했다가 뭡니까 갑자기? 복합적으로, 예. 오늘 네. 생일이니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저녁에 어떻게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까? 어제 이벤트를 많이 즐겨왔기 때문에 아하, 예, 이제 오늘은 저는 쉬는 날.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현명합니다. 평일에 달리고 주말에 쉬고. 자,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이번 주, 사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구해줘 다음 주 하면서 걱정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다음 주에 진짜 슈퍼위크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서 종목들이 뭐가 힘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박철수 매니저님 보시기에는 이번 주 잘 지내왔죠? 일단은 FOMC가 가장 좀 큰 이슈였는데 항상 최근에 이제 지표라든지 이런 FOMC 어떤 발언들이 사실 예상치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시장 크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지표 발표라든지 아니면 이런 일정들이 있을 때 예상치만 벗어나지 않으면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점점 이 주요 일정들이 증시해주고 있는 영향력이 점점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저점은 좀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 저점은 이미 한번 눈으로 찍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점이 좀 내려올 수는 있죠. 그 다음에 그때는 좀 더 비중을 확대하고 또 전고점에서 좀 밀리기 시작하면 또 한번 비중을 좀 축소하는 이런 전략도 좀 크게는 보실 필요가 있고 종목들은 사실 이번 주는 대부분 잘 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수가 그래도 월요일부터 조금씩 계속 올랐거든요. 뭐 기울기가 엄청 가파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일단은 뭐 종목별로 잘 가는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 특히 예. 실적에 의해서 차별화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당분간 실적 발표가 아직 남아 있죠. 그래서 실적 위주의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포트만 잘 구성하면 그렇게 큰 하락 리스크 없이 예.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는 장이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 그럼 대박일지도 어떻게 개편을 좀 해야 될까요? 중요한 일정만 뽑아오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영향이 있는 일정만.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박일지 무조건 챙겨봐야 됩니다. 네, 필수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은 8월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구해줘 예. 다음 주 하면 이제 8월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 8월은 어떻게 좀 증시가 좀 낮겠죠? 7월보다는? 예, 일단 뭐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좀 고비였는데요. 뭐 예상대로 뭐 FOMC 결과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뭐 단기 바닥은 다졌다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뭐 이번 주에는 또 뭐 2분기 GDP 성장률 발표했었는데 뭐 마이너스 역성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뭐 시장에서 악재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뭐 시장에서는 뭐 지금 뭐 고용 상황이 그래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좀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은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좀 완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좀 좋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를 보면은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 기업의 70% 이상이 기대치보다 좋은 실적 계속 거두고 있고요. 뭐 이런 흐름이라면은 뭐 다음 달 8월 달에 아무래도 7월 그 CPI 발표가 좀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하는 흐름은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반등하는 흐름 이어간다. 하지만 종목 장세는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보시면서 구해줘 다음 주 이 세 분의 섹터와 종목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리뷰부터 한번 해보죠. 지난주에 세 분이 말씀하셨던 콕 집어줬던 종목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보여주실까요? 자동차 3%, 2차 전지 11%, 그리고 폴더블 폰도 9%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2차 전지 송유 매니저님 대단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종가 기준으로도 7%고요. 최고가 기준으로도 11%입니다. 요거 생각만큼 굉장히 잘 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그때 당시에 이제 명민준 앵커께서 별을 굉장히 짜게 주셨어요. 호재였어요. 호재였어요. 그래서 매우 저는 호재였습니다. 가능성을 받고 굉장히 기대를 했던 예. 그런 종목인데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음극 소재 관련입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 관련해 가지고 GM 지금 수주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양극재 소재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일단 이 솔루스 첨단 소재를 놓고 보면요. 이제 얘네까지 지금 계속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동박 같은 거는 이제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이제 두께가 머리카락보다도 더 얇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 실적 면에서 보더라도요 굉장히 지금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처럼 약간 증시가 어느 정도 힘이 없고 밀렸을 때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점 분할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연속 실적 고성장 중인 그런 기업입니다. 계속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계속해서 실적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얘는 최소 못해도 지금 이제 내년까지는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내년까지 장기 투자 갖고 하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종가 기준으로 7%에서 최고가 기준으로 11% 높은 수익률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님의 세경 하이테크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별점 2개 정도를 드린 것 같은데 종가 기준으로 8.6%, 최고가 기준으로 8.9%. 오,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뭐 세경 하이테크는 뭐 이번 한 주 뭐 시장 대비 상당히 견조한 흐름 보였고요. 그런데 폴더분 관련주 중에서도 상당히 강한 시세를 거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8월 10일에 삼성의 폴더블 폰 신모델이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공개를 앞두고 이번에는 뭐 출하량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소식 때문에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는 올해 실적이 이제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를 또 주요 고객에서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쓰이는 이제 필름을 거의 뭐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폴더블 폰의 판매량이 늘수록 상당히 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400억 정도 되는데요. 원래 예상 순이익이 276억 원 정도 되는데 PER을 보면 한 8.8배 정도 수준입니다. 뭐 지난해 그 평균 PER이 한 12배 정도였다는 감안할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뭐 가파른 시세를 내면서 상당히 좀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뭐 기간 조정도 일부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성장의 방향성이 뚜렷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물 소화 이후에 목표가인 한 23,000원 이상까지도 갈 만한 종목이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의 세경 하이테크 성공적으로 구조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박철수 매니저님의 현대차, 요거는 최고가 기준으로 3%, 종가 기준으로는 1.8%. 사실 뭐 숫자만 놓고 봐서 그렇지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꾸준히 계속해서 현대차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난주에 제가 현대차를 가지고 오면서 자동차 업종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이유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냐면 이번 주에 아무래도 FOMC라는 이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모를 변동성을 감안해서 조금 더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들, 특히나 지금 매크로 변수의 강한 기업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자동차 업종을 소개해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차와 우리 기아차 같은 이런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악재에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제품 믹스를 통해서 일단 비싼 트림에 있는 종들, 자동차들이죠.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중대형 세단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팔면서 오히려 마진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실제 최근 실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최대 실적까지도 발표를 했던 그런 섹터고 지금 아마 장기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올해 1월 달에 급락이 나면서 대다수의 업종들이 다 아직도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이제 회복한 게 바로 자동차 섹터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다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있었던 낙폭들을 거의 80% 이상 회복한 상황인데 작년 고점 대비해서도 아직도 상당히 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작년보다 훨씬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20만 5천 원을 그때 목표가를 잡아드렸었는데 예.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끝나지 않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낙폭을 회복할 수 있는 올해 어떻게 보면
시초가죠. 올해 연초에 있었던 가격까지는 충분히 더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보시고 대응하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분 매니저 다 이제 종가 기준으로 다 플러스 1%에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 굉장히 성공적인 구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로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세 분이 이번 주에 봤을 때 다음 주 갈만한 섹터 어떤 거를 선정해서 오셨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박정민 매니저님은 또 2차 전지. 요거는 제가 장담컨대 제가 환갑까지 2차 전지 계속 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5개 예. 가져오면 4개, 4.5개가 2차 전지. 4.5기가 네. 2차 전지. 2차 전지는 계속 간다. 네. 송유 매니저님은 의류 OEM? 예. 오. 뭐 양쪽에 비하면은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시장에서 외면받는 섹터인 예, 것 같은데 의외예요. 저도 한 달째 약간 지금 매니저님 2차 전지만 공략하신 거 저도 한눈만 패고 있거든요. 지금 예. 약간 저평가 섹터만 패고 있는데 저평가 섹터. 얘도 약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루스 잘 갔으니까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는 황성수, 태양광이랑 뭐 풍력 이런 쪽은 또 굉장히 잘 갔는데 예. 수소 요거 다음 주에 갈 수 있다? 예, 뭐 태양광 수소가 가면 태양광 풍력이 가면은 수소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 네. 키 맞추기 일단 전략으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예. 그 이유를 이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다 정말 캐릭터 있는 그런 섹터를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의류 OEM 오늘 또 생일인 송유 매니저님 먼저 한번 PT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의류 OEM 송유 매니저가 저평가 섹터만을 계속 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의류 OEM 여러분들 구미에 안 당기시는 그런 섹터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자,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저평가 섹터 중 하나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의류 OEM이 왜 지금이냐? 자, 여러분들 의류 OEM 섹터에 있어서 통상 얘 같은 경우는요 2분기와 3분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얘네 같은 경우는 호황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의류 OEM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 의류들 굉장히 비싼 겨울 의류들을 2, 3분기에 주문해 봤기 때문에 2, 3분기를 중심적으로 실적 성장이 가능한 그런 계절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지금 일단 또 환율 우리가 체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게임 섹터 설명드릴 때도 지금 이제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요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달러 강세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주요 의류 OEM 기업들도요 지금 이제 대부분 주요 매출들이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우리가 체크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제가 방송 중이라 체크를 못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주식 이제 끝날 때 장 마감 때 기준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1,300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의류 OEM 같은 경우는요 주로 이제 동남아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글로벌 브랜드사에 납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를 주로 달러로 받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섹터입니다. 자, 두 번째 장 보시면요. 우호적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실적 개선 효과가 있겠고요. 좀 약간 중요한 내용을 꼽자고 하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서구권 경기 호전으로 인한 낙수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의류 시장 성장률을 보면요. 서구권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10%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4%인데 의류 OEM 회사 같은 경우는요. 주로 이제 미국이나 서구권을 타겟으로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실적 개선 속도는 오히려 더 가팔라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서구권의 탈중국으로 인한 동남아 반사 효과가 있어요. 약간 정치 외교적인 영향으로 지금 이제 전체적인 탈중국 분위기가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류 OEM 회사들은요 주로 동남아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서구권에다 납품을 하기 때문에 반사 효과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저평가를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계속 저평가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실적 대비 주가가 지지부진한 애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OEM 관련주들 2분기 예상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2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면서 굉장히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됐었는데 일단 뭐 세 종목 정도 뽑아봤습니다. 영업무역, 한세실업, 그다음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의 영업이익 이 위에 숫자 빼고 괄호에 있는 것만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이 35%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세실도 마찬가지로 35% 늘고 화생엔터도 한 27% 늘었는데요. 영업이익도 많이 늘었습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62%, 45%, 82% 굉장히 큰 폭의 매출 성장, 실적 성장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자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자 지금 이제 세 가지 회사만 제가 예시로 뽑아왔는데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의류 OEM 관련주들은 지금 되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업 자체는 굉장히 저평가의 상태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실적을 보여드렸었고 어느 정도 많이 하락을 했냐면은, 자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4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한 마이너스 23%입니다. 자 물론 이제 증시가 빠지면서 그런 전체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증시 하락폭에 비해서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고 반면에 반등은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점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한세실업이라는 종목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4월 달에 거의 약 한 3만 원대 보이고 있는데 오늘 종가가 16,750원입니다. 마이너스 43%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 종목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화생 엔터프라이즈 보이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17,300원 반면에 지금 오늘 종가는 12,000원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락폭에 비해서 이렇다 할 반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의류 관련된 OEM 종목 하나 뽑아왔는데, 자 일단 지금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 저저번 주, 저저저번 주 계속해서 제가 실적 고성장 대비 저평가 섹터, 저평가 종목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데, 의류 OEM 여러분들 굉장히 구미 안 당기는 섹터인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좀 제가 좋은 종목 가져왔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좀 파티에서 그런지 살짝 PT가 부실한 느낌도 있는 완벽합니다. 것 같고. 예. 완벽해요? 네. 그래요. 네. 약간 저는 약간 그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나이키 같은 경우도 좀 재고 부담이 있다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류 OEM 이런 것들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지, 인플레이션, 뭐 금리,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금리 부담이랑 재고 부담이 없는 기업들을 좀 찾아 나서는 추세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떨지. 와, 저거를 엄청 찾아보셨나 봐요. 지금 이제 의류 OEM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그러니까 소매 의류 회전율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매 시장을 중심으로 회전율은 굉장히 빠릅니다. 반면에 재고율은 오히려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의류 OEM주들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서구권,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의류 시장 10% 가까운 이제 성장세가 예측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다양한 지표를 우리가 찾아봤을 때 지금 계속 해가지고 지금 이제 소매 의류 회전율이라든가 재고율이 지금 이제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OEM 대표 종목들 보면은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점이 그렇게 많이 안 밀렸었고 나머지는 좀 많이 밀렸었는데, 이 대표적인 OEM 종목들 중에 딱 한 가지 예. 그 종목을 뽑을 때 하나 제대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한 가장 가지만 봐야 중요한 된다면 가장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 네. 약간 이런 개념이죠.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한 강세는 이제 OEM 관련주들 대부분 이제 있는 수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소비가 회복되고 있고 다양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 비중 중에서 미국발 매출 비중이 큰 회사를 선정해야 된다. 이 정도 팁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소매 판매가 꺾일 줄 알았는데 안 꺾였으니까 그렇죠. 아직은 뭐 지갑을 닫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 쪽 매출 좀 많은 그런 기업들 네. 질문하시죠. 네, 일단 뭐 의류 OEM 같은 경우에는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싼 동남아나 뭐 남미 지역에 공장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인건비 상승 압력도 상 높아지고 있는데요. 뭐 그런 거로 인한 좀 수익성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 오늘 굉장히 날카로우시네요. 날카롭습니다. 예. 이야. 따갑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의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판매가 전가가 용이한 섹터기도 하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아까 제 여러분들한테 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약간 관련 내용이거든요. 자, 물론 이제 인플레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게 있었는데 의류 OEM 같은 경우는요, 원부자재를 구입할 때 당시의 환율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차익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고요. 사실상 의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인플레라든가 자, 인플레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운 섹터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섹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괜찮은 섹터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 충실님께서 재고부담, 금리, 미중 갈등 격화 예상 등으로 3개 반 드립니다. 생일인 생일이고 다음 주는 다음 주라 유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또 송윤 매니저님 의외의 종목을 갖고 오셨을 때 그게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의 별점은 어떨까요? 저희 별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4개 반?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예, 뭐 최근에 그 의류 OEM 관련주들이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 좀 우려감들이 충분히 반영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원래 한 3개 반 드리려 했는데 오늘 생일이라 가지고 1개 드렸습니다. 좀 비슷하네요, 저희랑. 예, 예. 결이 비슷한데. 생일용으로 하나 더. 알겠습니다. 3개 반. 일단은 지금 솔직히 저평가 종목을 봐야 되는 시기 맞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섹터긴 한데 이제 과거 이제 주가 차이트를 보면은 8월달에 저점을 만드는 경우도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보통 겨울에 의류주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약간 조금 별을 뺐는데 거기에 추가로는 다음 주에 일정이 딱 있진 않아서 네, 그래서 반 개를 더 뺐습니다. 저는 2개를 드린 이유가 일단 별점 낮은 걸 일단 좋아하시니까 제가 생일이니까 호재입니다. 네. 낮게 드렸고 네.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이제 거래량이 완전 말랐잖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 손이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는데 이제 저런 저평가 종목들이 쭉 저런 네. 아니 뭐 저평가 종목들이 좀 올라오려면 네.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뭐 살래 하면은 딱 떠오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저쪽을 보고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저 써서 부담스러워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호재죠? 호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의 의류 OEM주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사실 뻔한 내용인데요. 예.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자, 일단은 미국발 지금 매출 비중이 약 한 85% 정도 오. 차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실적은 고성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기업입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실적이 QOQ, YOY로 계속 성장을 하나요?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송유 매니저의 의류 OEM 들어봤고요. 박철수 매니저님 출격하실까요? 네. 2차 전지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이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어서 박철수 매니저님이 요거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또 2차 전지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한 5번 종목을 가지고 오면은 4번 정도가 2차 전지인데 그만큼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좋은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별한 일정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일단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장비업체 상저하고가 전망이 된다. 일단 장비 업종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재, 부품을 아닌 장비 업종으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장비 업체가 기대감이 연초에 좀 있었지만요.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공장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반기 때 이제 다시 한번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켜볼 시기가 왔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2차전지 배터리 업체 중에 장비 업종에 대한 어떤 전망을 좀 보면요. 자, 전방산업 투자가 지연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인식 시점 역시나 이제 미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최근에 못 움직였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오히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뭐 양극재라든지 아니면 소재 같은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비주를 좀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상반기 매출 인식 지연 물량이요. 이제 하반기 때 본격 발주가 됐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하반기에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이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자, 일단 SK온, 우리나라 대표적인 3사인데 SK온이 일단 100개 이상의 라인 구축을 하기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 카라왕이라든지 테네시, GM2 공장 발주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전됐던 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삼성 SDI도 최근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삼성 SDI가 이제 스텔란과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장비 발주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 3사 셀 3사 같은 경우는 일단 장비를 엄청나게 주문할 것이다 하반기에 라는 점을 일단 크게 한번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제 이번 주에 좋은 내용이 좀 나왔었죠.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한국 2차전지가 최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미국 기후변화 관련한 예산에서 조맨친 상원 의원인데 이제 합의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원에서 이제 쉽게 좀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에 친환경 섹터들이 한 번에 움직인 겁니다. 자, 그래서 203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한 40% 정도 감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투자도 엄청나게 진행이 되는데 약 481조 정도 투자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한 규모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2차 전지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전기차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전방 산업이니까요. 자, 보시면 이번 이 법안에서 나왔던 전기차 쪽의 내용을 좀 보면요. 일단 중고차라든지 아니면은 신차라든지 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세액 공제가 굉장히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상당히 덜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지만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법안들이 이제 통과가 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 시장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성장폭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우리나라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셀 업체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도 앞으로 계속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일단은 SK온,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까지 전반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대표 3사들이요, 많은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 전극 공정부터 시작해서 자동화 설비까지 다양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 다음 장을 보면서 추가적인 말씀 드릴게요. 특히나 SK온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장비 투자가 지금 SK온에서 하반기 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SK온과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지켜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한 장비 발주가 전망되는 게 SK온이다. 그리고 특히나 SK온과 포드가 지금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이 블루오벌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자, 10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 5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조 1천억 원 정도죠. 이게 다 장비 발주에 쓰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전체 예산에서 절반이 장비 쪽으로 가니까 이 나머지 50%를 쪼개갖는 소재랑 부품보다는 장비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하반기에 더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SK온이 100개 이상의 라인 구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이제 켄터키라든지 또는 테네시 라인만 해도 47개가 하반기부터 이제 증설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최대 투자 분야는 그중에서 전극 공정 쪽인데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K온의 장비 발주 스케줄 현황인데 올해 이제 8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023년도 5월 이상까지 계속적으로 증설이 되는데 보시면 하반기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4개의 라인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면서 엄청난 라인이 이제 증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엄청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SK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지금 SK온에서 지금 아까 10조 2천억 원 규모 포드와의 이 조인트 벤처에서 이 금액을 투자한다라고 했었는데 그중에 50%가 배터리 장비 쪽으로 갑니다. 자, 배터리 장비 쪽으로 갔는데 그중에 크게 보면은 한 5군데 쪽으로 쪼개져서 들어가게 돼요. 투자 금액이. 자, 다음 장 보시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뭐냐면 바로 가장 왼쪽에 있는 전극 공정 쪽입니다. 이 양극을 만들고 있는 공정이 바로 전극 공정인데 장비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앞 단계에 있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극 공정을 한 다음에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그다음에 자동화, 검사를 맞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전극 공정 쪽에 무려 37%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크게 봤을 때 이 4가지 공정 중에는 전극 공정 쪽의 장비주들이 수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전극 공정들은 보통 우리가 보면 믹싱, 어쩌면 도전제라든지 이런 활성화 물질들을 섞는 과정인데 이 믹싱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팅, 압연, 자르는 슬리팅까지 크게 이렇게 4가지 공정으로 나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과연 어딜까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다음 장을 또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목해야 하는 장비 업체는 무엇이냐 싶습니다. 자, 기존의 SK온이라든지 또는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과 같은 대형 국내 3사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과 장비를 계속 납품을 했던 기업들,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이죠.
자,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 거래처, 고객사, 셋업체로부터의 어떤 원하는 그 스펙을 맞추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수율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전부터 계속적인 거래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까지 거래를 해왔던 기업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이제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규모 장비 공급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이제 발주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다 만들 수 없는 공장 캐파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면 아무리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소화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대규모 장비 공급 능력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좀 풍부해야 됩니다. 적자 기업이면 절대 안 되겠죠. 근데 장비 업체들 대부분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필요한 이유는요. 보통 이제 30% 정도 이제 계약금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는 장비 계약 수주를 다 이끌고 가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60~70%가 이제 장비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선수금만으로 돌릴 수 있는, 공장을 돌릴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좀 풍부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면 뭐 P&T가 있고요.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2년도도 작년 대비했을 때 한 77% 정도 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CIS도 비슷한 전국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변이나 슬리팅 이쪽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비슷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는 더 많습니다. 2022년도에 한 작년 대비해서 한 84% 정도 수주 잔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하나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319%까지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 상태고, 코인테크 자동화 공정 쪽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55% 정도 작년 대비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수주 잔고는 말 그대로 계약금이 쌓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적과 직결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일단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는 기업은 실적에 대한 걱정이 다른 기업 대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리스크가 적은 회사입니다. 실적에 지금 민감한 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수주 잔고가 쌓이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올해 사실 신고가를 기록한 장비주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7개월이 이제 끝났잖아요. 중간 한 3, 4월 달에 최고점 찍고 그다음부터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달,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부터 조금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어제까지는 사실 좀 바닥권에서 조금씩 굉장히 완만한 기울기로 올라오다가 오늘 좀 수급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양극재라든지 이쪽이 더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일단 가격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죠. 왜?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바닥권에서 잡기 좋은 섹터, 그리고 하반기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 업종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이니까요. 매수하기도 상당히 좋은 기술적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에서 이형 할 때는 왜 채팅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번 이제 뭐 같은 2차 전지를 또 하시니까 그런 채팅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절대 관심이 없어서 없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관심 좀 보여주세요. 질문하세요. 예, 이제 저번 주에 저도 2차 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사실 오늘 안 가져오시면 제가 또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래요? 장비 대신 저는 이제 소재만 패기 때문에 소재로 가져오려 했는데 지금 장비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수주량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네. 지금 주가 추이를 보니까 바닥권에서 이제만 고개를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도 장비주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네, 일단 지금 이번 주에 이 친환경 관련 섹터가 잘 갔던 게 그 미국 법안 통과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소재가 좀 먼저 갔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단기 차익 매물이들 요새 잘 나오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이쪽으로 제 다음 주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소재, 부품 굉장히 비교하다가 항상 마지막에 움직이는 부품을 좀 뺐고요. 소재는 오늘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권에 잡기는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장비주를 보시는 게 매매하실 때도 좀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질문이 말씀만 들으면 네. 너무 매력적인 네. 그런 섹터와 종목 같은데 단점이나 경계해야 될 점은 없어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네. 장비주가 실제로 신고가 찍었던 종목들이 많았어요. 올해 이 장에서. 그런데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좀 밀렸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계속 미뤄졌거든요, 증설이. 그래서 아마 뉴스 찾아보시면 SK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증설을 미뤘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하겠다라고 최근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미루면 어떻게 해요? 네? 또 미루면? 또 밀리면 그때는 소재주를 갖고 나오겠습니다. 저는 약간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재야 그렇다 쳐도 네. 장비 같은 경우는 발주를 받으면 네.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장비를 걔네들이 또 제작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자본금이 캐펙스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만들기 시작했는데 잠깐 멈춰봐. 우리
안 할 것 같아. 네. 이러면 나는 돈을 이미 많이 썼는데 네. 그래서 약간 부채 비율이나 뭐 이런 거 막 늘어나는 것도 네. 기사가 나온 것도 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있지는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일단은 좀 지금 장비주들이 그런 당연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예. 실제로 선도 기업들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거래처 고객사로부터의 어떤 스펙을 맞출 수 있는 장비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전극 공정을 아까 계속 주력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회사들은 이미 최근에 들어왔던 주문들도요, 그냥 기존에 있던 장비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은 지금 집중하시는 것들은 기존 선도 기업, 1, 2, 3위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하시면 그런 부채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수주 잔고가 작년부터 많았기 때문에 현금 불황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금 상황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자금 상황이 좋다고 하니까. 근데 부채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 황성수 매니저님. 그 보니까 장비주 중에서도 전극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쪽에 네.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만일에 좀 좋게 생각하면은 뭐 이제 좋아 보이는 쪽에는 원래 새롭게 신규로 진입하는 그 장비 업체들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데 네. 뭐 우리나라 업체든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간에 네.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좀 기술진 장벽이 좀 갖춰졌다고 보여주십니까? 일단은 전극 공정 쪽에서는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까 뭐 PNT라든지 뭐 CIS 이런 쪽이 좀 있고 자동화 공정 쪽에서는 뭐 코인테크 이런 기업들이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근데 그쪽은 사실 기술 장벽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롤트로 공정으로 만약에 전극 공정에서 이런 아변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처가 경쟁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두 회사가 거의 쪼개가는 구조다 보니까 특별히 저는 이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후발주자가 지금 바로 치고 들어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 상황인가. 치고 들어온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한 2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전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술력이 좋아요? 네, 어때요?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거래처를 제가 여기는 안 올려드렸는데 예전에 올려드렸던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3사는 보통 기본적으로 하고요. 예, 예. 특히나 이제 전국 공정 쪽은 3사는 다 하고 해외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보통 하고 있고요. 중국보다 좋다. 네, BYD도 있고 CATL과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어. 네, 그래서 오히려 소재 쪽이 더 걱정이죠. 소재 쪽이. 그래요? 네, 그런 면에서는요. 역시 2차 전지 빠삭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기본 충실님께서 2차 전지하면 박철수 매니저님, 박철수라면 2차 전지라 식상에서 별 2개 주려다가 소재주보다 장비주라고 해서 별 하나 추가해드리고요. 자료 준비 및 흡입력 있고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총 별점 4개 반 드립니다. 안 좋은데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원래 이제 올라가는 네. 상향평가 네.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의 별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개, 5개, 4개. 제가 제일 짜게 줬네요. 5개는? 예, 저도 오늘 요거 2차 전지 장비를 가져올까 했는데 네. 장 출발 전에 이 간다고 올리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저희가 섹터를 공유를 그렇죠. 하잖아요.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죠. 장 전부터 좀 장비를 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차트를 보니까 거의 뭐 오를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오. 그럼 오늘 가져오신 수소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하신 거다? 아니죠, 그것도 좋죠. 알겠습니다. 아니, 종목을 아까 보셨죠? 2차 전지 장비 종목 예, 예. 보셨죠? 예. 그거 괜찮아요? 괜찮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4개는요? 예, 뭐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제일 안 움직이는 것 중에 2차 전지에서 부품이 가장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소재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주량 늘고 지금 무엇보다도 차트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우상향하는 차트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종목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4개 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철수 매니저님의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자,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수주잔고 금액이 1위 기업입니다. 자, 장비 쪽 중에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좋다. 네, 뭐 그 종목이? 점유율과 잔고가 이미 뭐 수치로 나와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철수 매니저님의 장비, 2차 전지 장비 쪽 들어봤고요. 마지막 타자 우리 황성수 매니저님의 수소. 와, 태양광과 풍력이 가면 수소는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다. 요 내용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는 뭐 다음 주에 갈 만한 섹터로 수소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다음 장을 보면서 왜 우리가 수소를 주목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 시장이 점점 커지려면은 풍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왜냐하면은 뭐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 이제 24시간 그리고 365일 내내
그 전력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은 해가 떠 있을 때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요. 풍력은 바람이 불 때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전력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할 때는 어느 정도 에너지를 좀 저장을 해놔야 되고요. 저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으로는 ESS와 수소가 있는데 저 ESS는 용량이 적고 단기간 충전하는데 상당히 적합하고요. 반면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좀 대용량의 장기간 좀 저장할 때 참 유용한 수단입니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수소는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서 상당히 좀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좀 가능성,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라는 이런 단점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 산업이 최근에 성장하는데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수소 쪽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많이 꺾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정권 교체기인데 지난 정권의 이런 좀 수소를 부양하는 정책이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은 이제 연속성이 이제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좀 소외되는 게 아닌가. 특히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뭐 수소는 좀 소외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소법이 이제 개정되려고 하는데 계속 좀 지체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가 수소는 이제 한물 간 게 아닌가 이런 좀 심리가 상당히 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춤했는데 최근에 이제 수소법이 개정안이 이제 통과되었고 뭐 이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뭐 정부 정책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다음 장에도 말씀드릴 건데요. 상당히 좀 우호적인 정책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기업들도 수소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투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언론 보도의 헤드라인인데요. 그래서 뭐 세계 1등 반도체에서 수소도 키운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도 이런 수소를 좀 육성하려는 이런 정책을 좀 내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나온 그 헤드라인인데 그 이창양 그 산업장관이 민간 투자를 총력 지원하고 수소 에너지 산업을,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거다. 뭐 이런 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좀 육성하려는 이런 의지들이 현 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민간에서도 수소 투자를 본격하고 수소 펀드가 출범되었고, 그리고 현대차, SK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은 수소 투자를 50조 원 이상 하고 있다. 상당히 좀 적극적인 투자가 또 민간 기업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이런 좀 환경이고요. 좀 민간에서도 상당히 좀 이런 좀 수소를 좀 키우려는 의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소는 지금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좀 턴할 만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인데요. 이 재생 에너지로는 뭐 풍력, 태양광도 있고 뭐 수력도 있는데 이런 에너지 생산되면은 수전에, 그러니까 물에서 이런 그 전기를 이제 통해 가지고 수소하고 산소가 이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수소를 저장하는 게 바로 이제 재생 에너지의 저장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저장된 수소는 앞으로 또 이제 이렇게 뭐 액화수소나 가스화돼 가지고 수소차나 연료전지 발전 쪽으로 또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요 점이 최근에 좀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라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다른 쪽으로도 뭐 수소는 뭐 비료나 화학 발전 연료로도 염소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수소는 특히 이제 저장 수단, 특히 재생에너지 저장 수단으로서의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주요 국가들도 지금 수소 관련된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계 지도인데 조금 뿌옇게 나오는데 2030년까지 1,600억 달러의 투자가 예정돼 있고 글로벌 주요 지역에서 이런 수소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의 투자도 계속 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를 이제 저장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수소에 대한 투자가 계속 크게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도 수소의 역할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난 정부에서 이제 연속성이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뭐 이런 좀 현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불식되었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좀 핵심 기술 자립을 또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은 뭐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보면 미국, 일본 대비로는 수소차의 생산이 상당히 많고요.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일본 대비로도 가장 앞서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수소 관련해서도 특히 뭐 부품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앞서 있는 그런 업체들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수소 관련된 이런 잠재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이 좀 기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한민국 수소 밸류체인 로드맵 보시면은 특히 이제 청정 수소의 자급률이 계속 좀 높아질 걸로 보이시는데요. 수소는 지금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생 수소가 있는데 일단 그 환경을 오염시키고 나서 이제 부산되는 물질로 인해서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친환경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통해서 생산하는 이제 수전해 쪽에 공급이 늘고 이게 바로 이제 그린 수소로서 친환경적인 수소가 계속 좀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수소 충전소가 상당히 부족한데 앞으로 수소 충전소도 현재 한 70기 정도 있는데 2030년 660기, 2050년에는 2000기 이상으로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연이은 투자 계획 발표가 나 있는데요. 뭐 지금 보시면은 뭐 대략 뭐 알만한 기업들인데 최근에 상당히 좀 적극적인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의 투자가 늘면은 또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큰 수혜가 기대되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고요. 네, 다음 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이제 국내 수소차의 밸류 체인인데 수소차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관련주들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특히 여기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온 종목들은 특히 이제 기술력이 좀 차별적으로 나타난 종목인데 뭐 일진 하이솔루스나 효성 첨단 소재, 상하 프론테크, 비나텍 같은 종목들은 시장 진입 장벽도 있고 어느 정도 좀 탄력적인 실적 성장이 좀 기대되는 종목들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어떻게 두 분은 딱 필요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소 관련된 뭐 일정들 좀 있었고 이슈들 좀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대표 종목들은 다 사는 분위기더라고요. 아니, 최근에 일주일 내에서 특히나 최근 한 하루 이틀은 진짜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오늘 대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거를 추세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급등이 나왔으니까 단기로 좀 목표를 좀 짧게 잡고 차익 매물을 좀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번 주 후반에 어느 좀 거래량이 좀 터지고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요. 그동안 좀 빠진 거에 비하면은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좀 올라갈 만한 구간이 상당히 많은 섹터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네, 오히려 뭐 오늘 좀 올랐다는 게 시장의 관심도 좀 끌 수가 있고, 그동안 수소가 많이 소외됐구나. 최근에 뭐 소외된 섹터들이 좀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서서히 이제 턴할 만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패스하겠습니다. 패스예요? 네. 왜요? 너무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별점 몇 개 주는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별점은요, 요겁니다. 별이 없어요? 반투명별이라고. 예. 네. 오, 너무 짜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수소가 정말 좋거든요. 정말 네, 좋은데 이 정도면 아예 다음 주 그냥 아니요. 무조건 급락한다는 건데. 너무 좋아요. 수소 너무 좋은데 너무 제가 좋은데. 앞전에 이제 상한가도 막 별점 막 30개 들고 그랬었는데 네, 저희 쪽에 붙을게요. 예, 그러면 저도 약간 그쪽으로 가서 막 얘기하면 되니까 예, 일단 수소 굉장히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수소 산업 규모라든가 이제 정부 중심적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되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에 갈 근거가 적어서 저는 생략했습니다. 네. 아니 풍력하고 태양광 가면 무조건 따라간다고 하시잖아요. 뭐 이제 뭐 가끔가다 이제 따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 뷰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요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빠질 만큼 포즈가 빠졌기 너무- 때문에 다시 더 빠지기에는 너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 드네요. 지나친 게 예, 예. 아닌가. 지금 포즈가 약간 네. 너 두고 보자 약간 이런 포즈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럼 황성수 매니저 종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탑픽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수소 밸류 체인이 좀 가시화되고 있고 수소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 풍력 관련된 신사업도 추진 중인 업체인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밸류 체인에다가 풍력 신사업도 추진 중이다. 자, 알겠습니다. 세 분의 PT 잘 들었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송유 매니저님, 그리고 황성수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수소 섹터, 의류 OEM, 그리고 2차 전지, 장비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바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주에도 역시나 종목 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세 분의 종목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송유 매니저님부터 의류 OEM 제가 짜게 드렸는데 예. 어떤 종목을 알려주실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여러분들 아무래도 굉장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관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세실업인데요. 한세실업. 예,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성장세는 굉장히 빠르지만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요, 미국발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을 눈여겨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미국발 매출 비중이 약 한 8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의류가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강세 효과를 어느 정도 수혜에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기업이 바로 한세실업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계속해서 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판매량 증가에 따른 어느 정도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실적 또한 굉장히 좋은데 올해 매출만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은 약 28%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세실업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주봉상에서도 굉장히 가파른 하락 보이는데요. 일단 매수가 밴드는 오늘 종가 기준 16,750원부터 16,500원 잡으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5,4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쭉 흘러 내려왔는데 저평가 구간에 충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볼 수 있다. 한세실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철수 매니저님의 2차 전지 장비 아까 매력적인 PT를 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1년 넘게 중간중간 계속 갖고 나오는 종목입니다. 바로 PNT라는 종목이고요. PNT. 불과 지난달 초만 해도 신고가를 찍었던 종목이죠. 그만큼 좋은 기업입니다. 눌림이 나올 때마다 공략해볼 만한 대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2분기 실적 상향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줄이 이 발주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져 있어서 컨센서스가 좀 하향 조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증권사에서 미리 나왔던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30% 정도는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보면요. 하반기 수주 강화입니다. SK온과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이 3사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PNT입니다. 일단 전극 공정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고요. 그리고 수주 잔고도 가장 많이 쌓여 있습니다. 수주 잔고의 어떤 금액으로 봤을 때 2위권과도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주 잔고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장비 발주가 하반기에 5천억 원 이상 나올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투자 포인트인데 역시나 갖고 있는 게 저평가 매력 그리고 기관 수급 강화 부분입니다. 12개월 포워드 PER이 한 지금 1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동종업계 PER을 보면요. 보통 한 40배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고점 찍고 지난달 초에 고점 찍고 강하게 밀려 내려오면서 이번 연도 연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권을 잡기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들 수급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기관들도 꾸준하게 단 지금 3거래 정도를 제외하고는 7월 달에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베팅하기 좋은 그런 종목이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수급도 좋고요. 바닥권에서 올라가서 가격도 상당히 좋은 저평가 매력이라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사실 지금 굉장히 높게 잡아도 되는 종목이지만 일단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구간에선 저항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5만 원 정도 선 주요 1매물대 바로 하단 부분입니다. 이 편은 살짝 돌파하면서 주요 1매물대 바로 밑 5만 원까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4,000원 그리고 매수가는 44,900원부터 45,8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NT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세실업 그리고 PNT 황성수 매니저님의 수소와 풍력을 같이 하는 요 종목은 뭘까요? 네, 제가 선정한 그 수소의 탑픽은 바로 이제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네, 효성중공업은 전력 인프라의 필수 구성 요소인 그 변압기를 생산업체고요. 자, 그리고 수소 관련된 밸류체인에 여러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액화수소 생산과 수소 충전소 보급도 담당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또 수소 충전소를 보급한 업체라는 게 특징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글로벌 화학 기업인 린데그룹과 함께 세계 최대의 액화수소 공장을 울산에 지금 짓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런 좀 액화수소 관련된 충전소 보급 사업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외 풍력 시장이 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신사업으로 풍력 발전기기 사업도 준비 중인데 중국의 상해 전기그룹의 풍력 터빈 자회사인 그 SE윈드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초에 이제 풍력 터빈 공장도 이제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수소와 풍력을 아우르는 글로벌 그 신재생 에너지 쪽에 상당히 좀 좋은 종목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현재 시총은 5,600억 원인데요. 내년 예상 순이익인 930억 원 대비 PER로 보면 한 6배 정도 수준이고요. 최근에 주가는 좀 바닥권에서 서서히 좀 반등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중장기로는 상승할 만한 구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외국인 간의 동반 매수세도 유입 중이니까 좀 기대감이 좀 큰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능 가격으로는 59,200원에서 6만 원 제시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65,800원, 손절가로는 57,500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까지 들어봤습니다. 세 분의 구조대 종목, 한세실업, 효성중공업, 그리고 PNT. 어떤 종목이 8월 달 첫 번째 주를 뜨겁게 달굴지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는 이 세 분과 함께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구해줘 다음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3인 3색의 코너 따로 준비가 돼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송률 매니저의 이번 주 핫 종목 달려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임민수 아나운서와 알아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률 매니저와 강성호 아나운서가 함께하는 이번 주 핫 종목 출발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핫 종목 첫 번째는 비덴트입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빗썸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빗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덴트가 연일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25일에는 상한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2일에 신주 약 327만 주가 추가로 상장될 예정이라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고요. 또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의장이 재판 중이라서 빗썸 매각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비덴트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케미칼 소식인데요. 동사는 GM과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용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GM에서 수주한 양극재의 규모는 총 21조 8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동사는 올해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대해서 현재 33% 수준인 자체 생산 비율을 64%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준 현대에너지솔루션 소식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23% 상승 마감했고요. 어제는 약 14%가량 오르면서 장 마감했는데요. 상승의 이유는 바로 2분기 호실적 덕분입니다. 동사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19.1%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80.5% 늘었다고 합니다.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모멘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계속 이 흐름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메가MD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학원의 원격 수업 전환과 단체 활동 자제를 권고했는데요. 때문에 온라인 교육지가 이번 주 크게 들썩거렸습니다. 메가임드는 이번 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상승 모멘텀은 있으나 장중 윗꼬리를 달고 하락 마감을 보여주고 있는 메가임드의 전망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핫 종목은 G2파워 보겠습니다.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G2파워의 주가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연속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늘 8월 11일이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9월 6일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지만 무상증자 기업들의 주가 급등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무상증자 이슈와 함께 G2파워의 전망 송률 매니저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호 아나운서도 함께하는 이번 주 핫 종목 출발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 매니저들의 필살기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핫 종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 소개할게요. 송일 매니저 나왔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생일날 방송하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이게 이렇게 제가 생일날에 방송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내용인데 오늘 네. 벌어졌기 때문에 예. 아침에 알았습니다. 저도. 예, 아, 아침에 생일을 아침에 하셨어요? 아니 방송인 걸 아침에 알았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당황했는데 예,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생일날 뭐 일하는 게 사실 당연한 겁니다. 예, 확실히 어른과 이제 아이의 차이인데 예, 약간 그런 어른과 것 아이라니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생일을 맞아서 방송도 하고 있는 송일 매니저와 함께 이번 주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첫 종목은요. 비덴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나 해서 봤더니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인수 소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빠르게 뜨거워지고 빠르게 식었습니다. 접근하면 어렵겠죠?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인수 관련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 단순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이제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인수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자본도 많고 거쳐야 할 과정 단계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확실시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은 무조건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빗썸 코리아의 단일사 최대 주주로서 지금 어느 정도 수익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사실상 무난하게 인수가 되어야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크게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이제 어려움이 몇 가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기술적 분석 측면으로 보면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반발성 매수세가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N자 눌림무의 패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재료만 보고서는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게 비덴트였었는데 이 비트코인 가격과 동조화됐던 게 게임주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오늘 게임주는 반응이 좀 오긴 했는데 이 비트코인 관련주, 비덴트 한 김에 게임주는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하네요. 예, 게임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앞전에 이제 우리가 앞전 코너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뤄드렸었는데 아, 그래요? 예, 크래프톤에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말씀드렸었나 7월 초쯤인가 6월 말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달러 강세에 따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섹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주요 게임사들은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당연히 입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 저는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예. 약간 이제 이 지금 말씀하신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은 작년 말쯤이죠. 12월 초쯤 NFT. 그렇죠. NFT, 게임주, 메타버스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다 같이 올랐던 그런 이제 호황기가 있었는데 약간 지금은 비트코인도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다시 하락하는 이런 이제 보합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상승 흐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덴트 플러스 게임주 전망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대표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종목 중에 제일 덜 가지 않았나?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랑 비교하자면 정말 잘 갔는데 네네. 솔직히 포스코 케미칼은 잘 안 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시세가 나왔으니까 주도주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정말 저도 이 기사를 보고서 한편으로는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좀 쓰렸습니다. 저는 왜요? 이제 저번 주에 2차 전지 소재 음극재를 다뤘기 때문에 근데 전 나쁘지 않았습니다. 11% 마감을 했는데 양이 오르면 음도 오르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일단 우리가 이번에 수주 공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GM향 지금 이제 13조 원 규모의 지금 이제 수주 계약 때문에 최근에 좀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사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현재 나오는 매출 규모가 어떤 상황인지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굉장히 컨센서스라든가 실적 자체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이 한 1조 9천억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조가 전망이 되는데 지금 이제 GM향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이번에 최근에 맺은 게 13조 원 규모죠. 이제 저번 달 평균 환율 기준인데 13조 규모면요. 굉장히 큽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한 해 매출이 3조인 반면에 지금 이제 무려 23년부터 25년까지 지금 이제 굉장히 짧은
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납품할 수 있는 최대 물량 수준을 따낸 겁니다. 지금 네. 무려 이제 연평균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매출의 규모의 한 4배 정도 되는 규모인데 사실 저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와줬지만은 포스코 케미칼을 고객사로 두거나 협력사로 두고 있는 관련 종목들은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상승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흐름 좀 더 이어져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흐름이 이어진다?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공매도 과열 종목의 뭐 이제 그런 가능성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포스코 케미칼 좋게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상 지금 공매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맞아요. 지금 없어질 수도 정부에서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맞습니다. 나오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너무 좋은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깊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막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이제 초대형 수주 계약이 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부담감은 있을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케미칼 오늘 두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지금 포스코케미칼도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2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은 세 번째 종목 현대에너지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신고가를 세웠습니다. 태양광이 유난히 핫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게 공교롭게 그 지금 종목 뽑힌 게 저랑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비껴나가죠, 자꾸. 그렇지 않습니다. 저 풍력 좋았습니다. 예, 풍력 좋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풍력 소개해드릴 때 사실상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태양열, 그다음 풍력, 그 외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네.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거론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높은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에너지 분야인데 사실상 지금 이제 에너지 중에서는 이제 가장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태양열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요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풍력도 풍력이긴 하지만 태양열을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깜짝 실적 발표한 이런 이제 태양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코멘트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쪽이 유난히 좋다 보니까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포함해서 OCI, 한화솔루션 대표적인 세 종목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탑픽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탑픽이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OCI가 이제 주가가 다 하락할 때 걔 혼자 30% 급등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걔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특수한 지금 이제 어떤 분야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꼽자고 하면 저는 약간 스윙 관점에서는 현대에너지솔루션. 스윙 예. 관점에서 그러면 하나솔루션은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요.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냐 하회했냐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실적 부분에서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 메가MD가 네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메가MD가 엄청나게 올랐고 이번 주는 조금 냄비처럼 빠르게 식고 빠르게 네. 뜨거운 흐름이 나타났는데 장중에서 움직임이나 거래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 막차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역시 정부의 입김이 있었죠. 지금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원격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독려를 하다 보니까 메가MD가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에 상승을 했었는데 전 메가MD 약간 이건 TMI인데 이제 단순 기대감에 상승한 건 상승한 거고 TMI는 뭐죠? 이 기업에 대해서 저는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언제죠? 최근에 지금 이제 7월 21일에 상한가 나왔었죠. 네. 상한가 나오고서는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큰 흐름 보여줬었는데 메가MD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연결 종속 회사에 저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순 이제 기대감에 상승하는 것들은요 어느 정도 실체가 있고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야 꾸준하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메가MD 같은 경우는요 연결 종속 회사가 3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개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는 지금 메가MD를 매매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요 정말 뭐 굳이 해야겠다 하신 분들은 저는 비중 크게 안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가MD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큰 폭의 매출 성장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꾸준하게 그냥 일정 매출이 발생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외적인 거에 좀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메가MD 같은 경우는 자회사 3개 말씀드렸었는데요. 2개는 이제 완전 자본 잠식 상태고 그다음 마지막 하나는 메가랜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설립된 지 3년차 됐는데요. 지금 매출은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지금 이제 흑자 전환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 지어서 네.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어떤 흐름인가? 메가MD는 뭐 자본 잠식도 이어서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재택근무도 같이 오르긴 했었는데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지금 안 보는 게 낫다라고 사실 보시는 이제 건가요? 코로나19가 우리가 초창기에 이제 WHO에서 이제 처음에 팬데믹을 발표했을 때 그 흐름이랑 비슷합니다, 사실. 네. 이제 맨 처음 그때 흐름이랑 그다음 재확산 될 때 흐름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데 다만 이제 파급력이 크고 작고 이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다곤 하지만은 네. 우리 일상생활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이제 코로나19 테마주에는 특히 이렇게 어느 정도 단순 기대감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는 저는 약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시선을 끄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가MD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한 번 더 강조, 주의를 해야 될 종목이 나왔습니다. 네. G2파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무상증자 없으면 네. 이제는 뭐 좀 조용합니다, 시장이. 오히려 떠오르는 쪽이 이쪽이라서 G2파워는 사실 좀 아쉬운 건 신재생 관련주들이 좀 뜨는 시점에서 무상증자 타이밍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본 사업 부분의 매력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어떻게 보면 무상증자의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약간 원래 주력을 밀고 있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이제 관심이 꺼질 수가 있는데 G2파는 약간 다른 개념이죠. 얘는 이제 4월 1일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솔루션 전문 기업이기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탈원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이제 탈원전 정책에 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는데 단순 무상증자로만 이렇게 어느 정도 얘가 효과를 입기에는 저는 좀 이제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정부의 지금 정책 관련에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흐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저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지금 약간 원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탈원전 지금 뭐 하루 이틀 갈 테마는 아닙니다 사실상 이제 G2파워 같은 경우는 탈원전 정책이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요 2030년까지 가동할 원전을 원래는 18기로 지금 설정을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바꿨습니다. 얼마 전에 바꿔가지고 2030년에 총 원전 30기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G2파워 같이 이제 탈원전 관련주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약간 G2파워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효과는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차트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G2파워에 대해서 관심 있게 뭐 신재생, 탈원전 관련주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은 G2파워는 가격 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죠? 밴딩은 어느 지금은 정도가 좀 약간 좋을까요? 부담스러운 부담스럽죠. 수준이고요. 예, 약간 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을 잡자고 하면요. 지금 이제 최근 언제죠? 지금 7월 27일 날 지금 네. 이제 장대양봉 나왔었는데 장대양봉 한 중간 밴드 한 42,000원 부근, 42,0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고 지금 이제 앞전에 저항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네. 42,000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있겠다. 이 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밴딩 라인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송일 매니저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불금 보내시나요? 생일이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불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송일 매니저와 함께 이번 주 시장을 복귀해 봤고요. 이 복귀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주 일정 대비 전략 세워봐야겠죠. 박철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박일지 정말 대박입니다. 일정과 매니저님의 의견까지 같이 종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뭐 하나하나씩 봐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먼저 지난주
이제 항공주와 관련된 항공 노선 일정부터 하나하나씩 볼까요? 일단은 지난주 대박일지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일단 월요일 날 일정 중에 보면 이제 김포와 이제 하네다 공항 노선이 증편되는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던 섹터다 보니까 증편은 소식은 사실 호재세에 가깝죠. 근데 그렇죠.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고환율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확산 이런 게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사실 환율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은 계속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코로나도 다시 한번 좀 이게 확산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실제로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번 주에도 굳이 이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횡보하거나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월요일 날 중복 관련주. 사실 이런 거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지 말라고 말씀 강조해 주셨죠. 네, 이 왜 그러냐면 아니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계절주 같은 거나 이런 일정들, 전통적인 일정 관련된 주식은요. 좀 더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겨울, 뭐 의류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종목들을 사실 때는요. 최소한 한 3개월 이상 전부터 조금 분할 매수로 매집을 하셔서 안정적인 편단가를 좀 만들어 놓고 시세가 좀 미리 나오거든요. 네. 최근에는. 그래서 그때 이제 익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중복 관련주라고 해서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건 너무 늦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과거 주가 추이를 보면요. 오히려 7월에 사면 손실인 경우가 눈으로도 우리가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두 종목 다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절주라든지 이런 것들 하실 때는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드디어 LG에너지